고등부 선생님이 돼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구주입의 고등부 선생님 양영민이라고 합니다. 평내고 학생들 다들 시험 보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한번 기출 분석 한번 해보면서 같이 시험이 어땠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총평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하기 전에 저희 학원 살짝 자랑부터 한번 해보자면은 구리다산 구주입에 다니는 이제 선배님들의 실적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훌륭하죠. 훌륭하신 분들 되게 많이 배출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그리고 의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해서 매우 많은 명문대생들을 배출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2015년부터 올해 작년까지 총 이렇게 644명의 훌륭한 이제 인재들을 배출해낸 구리내망주 지역의 최고 학원, 의심이 여지없는 최고 학원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기출문항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항 분석부터 간단하게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총 23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선택형 20문항 그리고 논술형 3문항으로 나왔고요. 논술형이 3문항인데 배점이 20점, 그리고 선택형은 총 80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랑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연산 맨 처음부터 방정식과 부등식의 딱 절반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나오게 됐고요. 문항 분포는 다항식에서는 총 10문항, 그리고 방부등식에서는 13문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지금 하문항이랑 중하문항이 합쳐서 15문항이기 때문에 23문항 중에서 15문제가 이 정도로 쉬운 거면은 쉬운 시험지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제 18번, 19번, 20번 이렇게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제, 마지막 3문제죠. 이 마지막 3문제가 난이도 상해 배치가 되어 있을 정도로 다른 문제들과 난이도의 격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시험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는 아마 맞을 텐데, 그 이상 올라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험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논술형 난이도는 논술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논술형 문제들은 3문제 전부 다 크게 어렵지 않고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객관식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친구들은 논술형에서 까먹는 점수가 좀 심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서 이제 등급 컷은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1등급 컷이 이제 80점 그때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문항이 4문항 이하거나 논술형에서 이제 조금 부분 감점이 있다 하더라도 1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은 난이도는요, 그래서 하부터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오름차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논술형 3문제는 중하에서 중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분명 얘기해야 될 요 선택형 18번, 19번, 20번 문항, 요 3문항의 고난도 문제들은 제가 한번 살짝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 이제 관심이 만약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영상을 스킵하셔도 되고, 해설 한번 궁금하신 분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너무 딥하게 파고들진 않고 가볍게 한번 건드리는 정도로 설명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객관식 18번입니다. 요거를 한번 쓸게요.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1인 hx 2차 식이 제곱을 했을 때 그 친구를 이제 예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49 해서 이제 처음 스타트는 나머지 정리로 스타트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차 함수로 접근을 해서 요 2차 함수가 4와 7을 포함한 사이 범위에서 최대 중 최대값 그리고 최소 중 최소값을 물어보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가 갑자기 변신하는 그런 식의 상황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기도 하고 매우 어려워하는 그 주제 2개를 합쳐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텐데, hx는 일단 첫 번째 이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가 있으실 거고, 그걸 통해서 h4와 h8의 이 함수값이 결국은 7과 마이너스 7, 7과 마이너스 7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 hx는 지금 최고차항계수 절대값이 1이기 때문에 분명 최고차항계수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만 가지고도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
이 H사랑 H8을 가지고 HX식을 세팅하고 완성까지 하는 데 있어서 경우의 수가 4가지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총 8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 50분 내에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와중에 경우의 수 8가지를 전부 다 판단을 한다? 그거는 저도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직관력이 분명히 필요해야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고 참개수가 음수인 -1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일단 중요한 사실은 4랑 8을 기준으로 가운데인 6 기준, 이차 함수는 분명 좌우 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좌우 대칭은 함수값이 같을 땐 있을 거고 함수값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는 좌우 대칭은 무너지긴 하겠다만, 분명 좌우가 대칭일 때 함수값이 조금 더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직관이 있다면은 이 상황에서 함수값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상황이 4에서의 함수값과 8에서의 함수값이 7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최고 참개수가 -1일 때 정 가운데서 최대값 11을 저희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바로 그냥 단박에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고, 제가 해설을 위해서 그림을 총 4개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4개를 전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크겠지라고 해서 단박에 바로 정답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으로 최고 참개수가 1일 때도 아르르볼록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언제 가장 함수값이 낮아질까? 좌우 대칭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4랑 8에서의 함수값이 -7일 때 6에서 최소값 -11 갖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방금 직전 상황에서 최대값이 11이고 좌우 대칭성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상황은 전부 다 부호만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그 최소값은 11의 반대보인 -11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만 해도 요거를 생각할 시간을 아끼고 바로 이제 11 더하기 11, 22를 정답으로 가는 것도 직관력이 뛰어난 친구들,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물론 당연히 어떤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직관력도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등급을 이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본 평내고 1 파이널 체크 1회 22번과 유사한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Q2 값을 물어보는 문제, 모든 Q2 값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 이 형태의 문제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가미한 문제가 기출문제 18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선택형 19번 문제입니다. fx, gx 이차함수 최고차 함계수가 1이면서 많이 본 표현이죠. fx 빼기 k, gx 빼기 k를 곱한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hk.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fx랑 gx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형 추론과 위치 추론 정도를 해보신 다음에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위치가 여기 가조건과 나조건대로 -16일 때, -7일 때, 9일 때 교점 개수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민해 보시면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가는 문제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좀 킬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조건까지 읽고 대부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요 fx와 gx의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 꼭지점이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fx랑 gx의 꼭지점이 그냥 아예 별개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리긴 좀 그렇지만 fx가 이 정도로 있고 gx가 뭐 이런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fx랑 gx가 교점을 딱 하나를 공유하고 꼭지점이 서로 아예 그냥 서로 외부 관계 교집합이 없는 상황에서의 상황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문제는 그 고정관념을 타파를 해서 그래프 개형이 바로 이렇게 생겨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시험장에서 단박에 이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이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 뿐더러 연습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그런 시야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맞힐 수 있을 만한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fx랑 gx의 위치가 여기서 교점 하나를 공유하고 0이라고 하는 요 라인 기준으로 축은 둘 다 왼쪽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 gx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이 fx의 이차함수의 내부에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세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식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 계산 과정은 제가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멈춰서 궁금하시면은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나온 게 매우 아쉽기도 하고요. 객관식의 보기 배치도 좀 매우 아쉬운 문제라고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짝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문제에서 물어본 F1과 G0 값의 합이 얼마냐를 물어봤을 때 지금 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유일하게 음수인 친구가 1번밖에 없기도 하고요. 여기서 분명 G0 음수라고 했고요. F0-7인데 최고 차계수가 1인 2차 함수는요. 0과 1에서의 함수값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1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고민을 사실 전혀 할 필요 없이 이거랑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게 음수고 이거랑 큰 차이점이 없다 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 값도 음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보기 중에 음수가 1번밖에 없네. 그래서 1번 찍고 맞춘 친구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킬러 문제기는 하겠다만 아마 정답률이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높을 확률이 확률이 이제 높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보기를 없애고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뭐 주관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장난이 아닌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곱씹어서 풀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중3일 수도 있고 중2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중등 친구들이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도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디펜스 이번에 봤던 것 중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 40번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는 아니긴 하겠다만 그만큼 이제 요 방정식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연습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될 거고 그 내신 디펜스 시험 중에서도 객관식 40번이면은 객관식의 가장 마지막 문제거든요. 가장 마지막 문제인 만큼 당연히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 평내고도 이제 여러 문제를 이제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내는 학교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객관식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일단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마무리를 하는 건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결국은 fx 빼기 gx라고 하는 요 식을 완성을 해 주셔야겠죠. 이 모든 힌트들을 가지고. 다만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f2랑 g2의 차가 아니라 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fx랑 gx를 따로따로 이제 식을 완성을 한 다음에 계산까지 끝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얘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식을 완성하면은 정신 차리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식의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x는 지금 x-2,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x.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이 qx가 최고 차계수가 1인 1차식일 수밖에 없으며 qx식 완성하는 거 나쁘지 않을 거고 x에 3 집어넣어서 이 rx라는 나머지 1차식도 어느 정도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rx의 최고 차계수 a 정도로만 잡고 마지막에 힌트를 사용해서 이 rx의 최고 차계수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서 결과적으로 fx 빼기 gx는 완벽하게 식이 완성이 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f2에서 g2를 뺀 값을 물어봤다면은 그냥 요 식에다가 x에다 2 집어넣어서 상황을 종료시키면 되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fx랑 gx를 따로따로 식으로 만들어내는 요 과정이 생각보다 좀 번거롭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푼 친구들은 계산력도 좀 많이 소모를 했을 거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단박에 틀려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았다. 다만 나머지 정리 문제들 중에서는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도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19번이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20번 순으로 난이도가 형성이 됐지만 이 친구가 이제 배점이 4.9점이고 앞에서부터 많이 좀 에너지를 소모했으면은 이 문제는 아마 건드리지도 못하고 틀렸을 확률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해설을 맞춰봤고요. 한번 총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험지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은요 객관식이 17문항 그리고 논술형이 3문항으로 총 20문항이었는데 올해는 거기서 순수하게 객관식 3문제가 추가가 됐죠. 그 추가된 객관식 3문제가 만약에 18, 19, 20번이었다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들만 3개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니까 작년에 비하면은 당연히 부담이 훨씬 더 센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그대로는 당연히 그 3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추가가 된 건 아닐 거고 평균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올해 시험지도 그 18, 19,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평이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요 3문제를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가 이제 아마 등급을 가르는 큰 요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3문항만 틀리고 나머지만 맞췄다면 85.7점 충분히 이제 1등급으로 안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1등급 컷이 이제 80점 초반이 되는 걸 보아하니 분명 이제 요 문제 말고도 난이도가 그리고 중상 문제들에서도 좀 많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그 정도 문제를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저희 학원 친구들 분명히 이제 1등급 마트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 과반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희만큼 이제 대비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학원이 분명히 없구나. 저희가 이제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든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고 여기 문제들 중에서도 변형할 문제들 많이 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문제들도 절대적으로 무시하시면 안 되고 잘 따라오시면서 반복 수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언급한 문제들 들도 저희가 이제 파책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뭐 평가 클리닉 같은 걸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열심히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분명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 순열조합까지 포함해서 행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분명 경우의 수 파트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우의 수 파트는 쉽게 내면 매우 쉽게 낼 수 있고요. 어렵게 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좀 넓은 그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다익선이죠. 문제를 정말 이거저거 가릴 거 없이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파트이기도 할 거고 분명 이제 경우의 수 파트에서 어느 정도 좀 타고난 수준의 뭔가가 있는 친구들도 간혹 있긴 하겠다만 절대 다수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급이 높긴 하겠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로 나오는 추세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경우의 수가 조금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번 시험도 객관식이 20문제, 논술형이 3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뒤에 있는 논술형 3문제를 그대로 날리거나 뭐 이런 식의 제가 소위 말하는 좀 대참사죠.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며 시험을 볼 때도 딱 전략적으로 어떻게 어떤 순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우의 수 파트 특히나 실수하기 정말 좋은 파트죠.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경우의 수는 하나만 잘못 카운팅해도 바로 이제 정답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문제풀이에서의 최적화와 그리고 직관이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습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내신 대비 타임라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월이죠. 5월 초, 5월 중 동안 포커스온과 이제 평가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포커스온은 이제 내신 기본서와 심화서가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클리닉 같은 경우는 각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진행이 되지만 토요일 날에 완전 학습을 목표로 비어있는 거 없이 완벽하게 이제 아이들이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간다라는 상황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월 초에 이번에도 기말 대비 내신 디펜스가 있습니다. 총 50문제로 120분 동안 보는 시험입니다. 매우 어렵고 그리고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좀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많이 펼쳐져 있는 시험지인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을 때 어디가 제대로 됐고 어디가 제대로 됐지 않은가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나 되게 이번 시험 되게 잘 볼 것 같아. 이 시험 망쳤다고 해서 이거 이번에도 망했어.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공부를 놓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동안에는 저희가 자랑하는 구주입의 1티어 교재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합니다. 구리랑 남양주 지역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들 중에서 유의미한 문제들만 모아서 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저희가 정말 고생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따라와도 충분히 다른 교재 사용하지 않고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 직전에 파이널 체크로 마무리를 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걸 잘 따라온다면 1등급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저희 든든한 조력자인 저희 구주입의 구리다산의 확실한 강사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원, 다른 지역과 비교 불가능합니다. 타의 주종은 불허하는 대단한 선생님들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일요일날 5월 17일 일요일날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설명회는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은 올해 있을 설명회 중에 가장 중요한 설명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4월 말 5월 초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그 전형이 전부 다 이제 공개가 돼서 이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설명회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특히 더 드릴 말씀 없이 이건 분명 여러분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같이 해서 꼭 오셔서 한번 설명회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첫 시험이 끝났습니다. 첫 시험이 끝났는데 이 첫 시험이 끝나고 이제 이번에 좀 잘 못 본 것 같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곁들여서 봤을 때 이 설명회는 반드시 딱 지금 시점에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평내고 기출문항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